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첫 번째 주 더뉴에버 학원의 알차지만 간략한 뉴스 알간모르간 시간입니다. 알간모르간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학원이다 보니까 학생들과 소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중매체에 대한 이런 트렌드를 놓치지 않으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최근 유행하는 거는 뭔지, 그리고 어떤 연예인이 인기가 많은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 편입니다. 근데 조금 학생들이 그 배우를 좋아할지는 모르겠는데 요즘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그 누구죠? 손석구 맞죠? 그죠? 손석구 배우가 인기가 와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네. 그 나의 해방일지이 나오면서 조금 더 이렇게 빵 터지신 것 같은데 범죄도시도 나오시죠, 그렇죠? 네. 어쨌든 그분의 인기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할까요? 연결고리를 굳이 찾자면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트렌드를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번유의 학원입니다. 라는 말을 억지로 좀 끼워 맞추어 봅니다. 인트로예요. 네.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가지고 온 기사는요, 정시입니다. 근데 인트로 좀 너무 어이없었네요. 그렇죠? 네. 손석구 멋있어요. 네, 약간 나쁜 남자 느낌인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네. 자, 정시. 학생들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조금 넘어가면서 원장님, 저 수능 볼래요. 수시 포기할 거예요. 라는 학생들이 종종 왕왕, 네, 생깁니다. 그런 학생들이 많이 오는데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뭔가 막 계획이 전략적으로 맞아서 이렇게 오면은 제가 괜찮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그런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는요. 하지 마예요. 하지 마. 근데 조금 더 길게 이야기하면은 웬만하면 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유는 저희가 만약에 뭐 대치동이라든지 강남이라든지 학생들이 뭔가 정시에 대한 경쟁력이 있는 상태에서 혹은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거라면 괜찮은데 약간 도피처로 생각을 많이 하고요. 그냥 수시 공부가 하기 싫고 그리고 뭐 종합 전형이니까 뭐 생기부도 채우기 싫고 그래서 그냥 에이 정시하자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나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죠? 생각을 하니까 말을 하는 거겠는데 근데 최근 들어서 그러한 기조가 조금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한 일들이 조금 더 늘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기사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제 의견을 더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문 기사 한번 볼게요. 정시 40% 이상 지목된 서울 주요 16개 대학교는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라는 기사인데 그러니까 수시와 정시의 비중으로 봤을 때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10명 중에서 4명은 정시로 뽑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6명은 수시나 다른 전형으로 뽑겠다는 이야기인 건데 이 정시 40% 그러니까 정시로 10명 중 4명을 뽑아 라는 그 기준이 어떻게 선정이 되었는가에 대한 기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거는 그냥 40% 이상을 정시로 뽑는구나인데 그 비하인드 스토리인 거죠. 네. 그래서 보시면 뭐 건대, 경희대, 고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를 말합니다. 이 16개 대학교가. 그래서 이걸 왜 정시확대 40%를 강제적으로 이행해야 했는지 그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라는 그런 기사예요. 네. 뭐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 있다. 서울 주요 16개 대학교가 선정된 기준은 40% 이상 보는데 2021년도 그러니까 2021년도 모집 그러니까 대학교 모집 요강 기준으로 봤을 때 학종과 논술 위주 전형의 모집 인원이 전체 모집 인원의 45% 이상인 대학교가 기준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좀 더 쉽게 풀어드리면은 2021년도 학생 기준, 그 모집 요강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100% 중에서 45% 이상이 학종과 논술 위주 전형의 모집으로 학생들을 뽑는 학교는 야, 니네
40%는 정시로 뽑아 라고 얘기하는 건 거예요. 조금 웃길 수도 있겠는데 만약에 학종과 논술 위주 전형의 모집 인원이 40%인 거예요. 2021년도 기준으로. 그러면 그 학교는 정시를 40% 이상으로 의무적으로 하세요라는 그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건 거예요. 웃기죠? 네. 근데 대부분의 학교가 그래도 정시를 많이 늘리고 있기는 한데 서울에서 봤을 때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조금 더 뭐 깊게 들어가면은 그때 뭐 조국 사태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학종 때리기가 이어진 결과이고 그리고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사교육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그 45%라는 기준을 잡아서 여기를 넘는 학교는 수능을 40%로 확대하라고 지시를 하게 된 거죠. 근데 되게 웃긴 건 그래서 교육부에게 물어본 게 이 45%라는 기준이 뭐예요?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마지막에 보시면은 어디죠? 네. 그 수능 정시 전형 비중의 하한은 어디인지, 학종 교과 전형의 하한은 어디인지, 교육부가 생각하는 전형 간 비율의 하한은 어디까지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교육부 측은 명확한 대답을 회피했다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을 마련하긴 했는데 정확하게 정시와 수시와 이런 것들을 몇 퍼센트로 나누는 게 가장 합리적인 건지에 대해서는 대답을 회피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요거인 거죠. 보이시죠? 네, 서울 16개 대학교에서 정시, 수능 위주 전형의 선발 비율의 변화. 그래서 2021년도, 22년도, 23년도, 24년도로 봤을 때 요렇게 보시면은 그러니까 뭐 올해 23년도와 24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다 이제 40%가 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명 중에서 4명은 수능으로 학생들을 뽑는다는 겁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요. 요거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은 10명 중에서 4명을 뽑고요. 학생부 교과는 뭐 요렇게 학생부 종합은 뭐 33.8%. 그러니까 요거 두 개 합쳐도 그래도 비율 꽤 많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중을 나누어서 학생들을 뽑습니다라는 기사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기사를 보면요. 정시가 40%로 늘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학생들이 어떤 착각을 일으키냐면요. 현역생들이 지금 현 고1, 2, 3학년 학생들이 야, 정시가 40% 뽑는데 그러면 나 어차피 안 된단 말이야, 수시는. 그러면 수능 하자. 오케이. 난 오늘부터 파이터. 나는 수능 파이터라고 해서 수능에 올인을 한다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도 꽤 많아요. 네. 근데 이런 것도 모르는 상태로 오면 더 화가 나는 거죠. 차라리 이런 뭔가 좀 이렇게 납득이 되게끔 오면 뭔가 반박을 할 수 있겠는데, 그렇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웬만하면 하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게 네, 그러한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정시가 40%가 늘어났어요. 그러면이란 말 왜 이렇게 많이 하죠? 한 번만 더 할게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다음 기사 볼게요. 올해 반수생 역대급 20% 육박하나. 무슨 말투죠, 이거는? 자, 유불리 개선 없는 통합형 수능 반수생 러시 비상. 그래서 5월 23일 기사인데 반수생이 이미 지난해 역대 최다로 막 8만 2천 명이거든요. 16%라고 써 있는데 수능 비중이 그러니까 수능이 늘어났다고 하니까 재수생과 반수생과 N수생들이 엄청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밑에 기사를 보시면 전체 수능 응시 인원의 요거 아니고 2021년도가 8만 명을 돌파한 거예요. 재수생이 50만 명 중에서 8만 명이 재수생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인서울 11개 대학교를 중경외 시까지 봤을 때, 그 중경외 시립대까지 봤을 때, 전체 그 학생 모집 인원수가, 그러니까 수능만 보는 게 아니라 교과, 뭐, 종합, 논술, 정시, 이렇게 다 뽑아서 2024년도 기준으로 3만 6천 명이거든요. 네, 약 3만 6천 명 정도가 되는데, 재수생이 8만 명이란 말이에요. 수능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 그렇게 다 했을 때
그러면 그 학생들이 그냥 하나씩만 들어가도 중경외 시까지는 다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그럴 리는 없겠지만,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재수생과 반수생들이 되게 많이 들어온다. 왜? 정시가 늘어났다고 하니까. 그러면 현역생들은 어떨까요? 밀린다고요. 근데 그 학생들이 재수를 하는 이유가, N수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인서울을 하기 위해서 16개 대학교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현역생들 중에서 수시를 포기하고 정시를 하고자 하는 이유도 인서울을 들어가고 싶어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둘이 붙었을 때 누가 이길 거냐고요. 웬만한 학생들이 아니고서야 진다고요. 누구한테? 반수생이나 재수생과 N수생들에게요. 그래서 엄청난 계획이 있지 않는 한 정시에 올인하는 게 아니라 수시라는 카드를 버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10년간 반수생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역대 최다이고요.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네요. 그래서 올해는 82,000명까지 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뭐 수학, 그렇죠? 가장 뭐 이과생들이 또 많이 들어오겠죠. 교차 지원도 되고 문과 침공으로 인해서 막 이런 이야기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가장 큰 문제는 통합형 수능에 문이과 유불리는 구조적으로 해결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바꾸는 거가 쉽지 않아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그런 의문점을 남기고 기사가 마무리되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정시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현역생들이 수능 한번 도전해 볼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웬만한 계획이 있지 않는 한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수능 최저를 맞추어서 교과를 노려보는 것은 어떨까라고 뭐 다른 제안도 드리기도 하고요. 네, 그러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사는 정시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이야기를 좀 길게 하고 싶은데 이걸 좀 짧게 해야 돼서 말이 자꾸 끊기네요. 그래도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 PPT 보이시죠? 네, 이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네, 강석 소장님이라고 어마어마한 분이 만들어 주신 건데 네, 허락받고 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학생의 모의고사와 수능 성적 변화에 대한 표를 작성을 하셨는데 참 이런 데이터 정말 잘 모으시는 것 같아요. 존경합니다. 6월 기준, 그러니까 6월 모의고사 기준으로 봤을 때 수능의 점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느냐에 대한 자료인데 결과적으로는 상승한 학생들이 25%, 유지된 학생들이 36%, 하락한 학생들이 38명이라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뭐 국어로 봤을 때는 수학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떨어지는 학생들이 훨씬 많다는 거죠. 45%. 그죠? 나도 마찬가지예요. 떨어지는 학생들이 42%라고요. 그러니까 유지하기도 벅차다는 거예요. 뭐 기준으로? 모의고사 기준으로 봤을 때요. 그러합니다. 네, 근데 학생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게 저 좀만 더 하면 수능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쉽지 않다고요. 네, 이런 데이터를 보시고 현명하게 결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정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왜 학생들이 정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제가 왜 그러한 조언을 해주는지 그리고 왜 40%라는 기준을 가지고 정부에서 지침을 내렸는지 그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네. 네, 아무쪼록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6월 한 달, 5월보다는 조금 더 행복하고 네, 더 건강하고 더 알찬 한 달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알차지만 간략한 뉴스 6월 첫 번째 주 알간 모르간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